네,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또 교육의 대전환도 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겠죠. 100년지 대계를 세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 강력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만나 뵙기 전에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엔잡러 아, 네. 이시더라고요. 뭐 아, 사범대 졸업하셔가지고 교사도 하셨다가 네. 그다음에 IT 기업 창업도 하셨다가 네. 또 기업가로도 활동하시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직업을 한 7개쯤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과학을.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는 과학도 할 수 있고 또 성격상 또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같은 동기들도 잘 어울리고. 네. 그래서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갔었거든요. 근데 물리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 전산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쵸.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전산실도 같이 맡고 이런 게 계기가 되어서 IT 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네, 그리고 또 남편도 같이 일을 했었고 해서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근데 원래 교육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 직업을 바꾸는 데는 저 자신의 갈등도 많았어요. IT 기업을 한 20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를 갔다가 네, 여가부 여가부를 장관하시고. 잠깐 네. 하다가 여가부가 원래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 여가부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감직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에는 힘들었지만요. 아니 사실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장관을 하시다가 교육감으로 네. 오셨을 때는 의아하다라는 시선도 네. 없지 않았어요. 예, 예. 어떤 뜻이 있으셨어요?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할 때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수련원이 있거든요. 네. 수련원에 보면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본 아이들보다 너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학교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이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즐거워할까? 학교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험과 또 원래 교사였던 게 모두 좀 잘 어울려지면서 내가 현장에 뛰어들고 싶다. 교육감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좀 변화시켜보자. 네. 예, 이게 제 목표였는데 지금 8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이시잖아요. 네, 재선입니다. 네. 네. 처음에는 네. 현장 챙기기를 위주로 하셨다면 네. 재선 때는 네. 조금 더 큰 그림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AI 시대 네. 맞이하면서 어떤 큰 그림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유용한가? 네. 그런 상황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1기, 2기를 거치면서 AI라는 시대가 훅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살아갈 우리는 조금 비켜 있을 수도 있고 수혜만 받을 수 있는 세대일 수도 있으나 네. 지금 아이들은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고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은 AI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대는 맞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가 이제 AI 자체가 발전되는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국가인공지능 위원회에서도 올해가 AI에서 자주로 독립하고 우리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을 제대로 AI 기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올해가 될 거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AI를 사용하는데 종속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새로운 이제 AI, 우리 생성형 AI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체적 사용이 가능한 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를 보면 올해까지 해서 최근의 통계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인구가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많네요. 네. 그러면 교육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면 네. 학교 교원 연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저희 교육청도 네. 이제 올해 AIDT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하는 데 염려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은 작년에부터 이미 선도학교를 상당 수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15%에서 20%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도학교를 먼저 운영하면서 교원 연수를 전면 다 연수를 해당되는 교사들 연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얘기도 예.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교육 자료다. 판단도 내려지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은 뭐 교육자료로 이미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아마 시도 교육청별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야 되거든요. 단순 구독하는 것과 네. 이게 일반 코스웨어는 일방적 컨텐츠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의 컨텐츠를 올려줄 수도 있어요. 쌍방향이 네,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지를 막 출력해서 프린트해주고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디지털 교과서에 쓱 올리면 한꺼번에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한눈에 교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 반에 뭐 35명, 25명의 학생이 있는데 1번 문제가 누가 풀었고 못 풀었는지 이런 게 다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고 네. 아이들에게는 과제를 내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급에 있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선생님들께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이 정도로 활용을 못 하시면 우리 반만 괜히 좀 그러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교원 재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AI 교과서는 일반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우 쉽게 접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초기에 디지털 원패스를 통과하는데 절차가 매우 많아서 초기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용법에 대한 거는 한 서너 차례만 사용을 하면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초기 한 달은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네. 두 번째 달 정도 되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아이들도 작은 에러들은 스스로 좀 해결할 교정해서 줄 알고. 네, 우리 뭐 저 스마트 패드 이런 거 쓸 때 네. 안 되면 껐다가 켜서 네, 다시 네. 프로그램 구동시키고 하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사교육도 열풍이 대단한데 뭐 4세 고시, 네. 7세 고시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저도 일부 봤습니다. 아. 학원에 수강생을 봤는데 뭐 시험을 쳐서 받겠다
이게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학원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안 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바람직한데 네. 세부적으로 보면 뭐 놀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기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슬쩍슬쩍 묻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계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이른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매우 좋지 않고 네. 유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거를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4세 고시, 7세 고시 다큐를 보면서 좀 굉장히 경악스러웠거든요. 네. 예. 이게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도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님들은 지금 이게 법제화 추진 중이거든요. 네. 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감님들이 공통된 의견은 이거는 과도하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무조건 못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이렇게 시험을 쳐서 아이들을 선발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이른 조기 교육은 조금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데 대체로 의견을 좀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학교 안전법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선생님들의 고의적인 게 아니면 네. 경과실일 때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좀 완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 이게 입증 책임이 결국 교사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증 책임이 교사한테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제화 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 안전공제가 있고 네. 또 학교 안전공제에서도 그 부분을 변호사가 대부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아이들의 현장 체험이나 아이들이 외부에 갈 때 혹은 학교 안에서 네. 안전 책무를 다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그 책무를 다하는 것과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다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제예요. 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최선보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원래 고등학교 1학년들이 주로 공통교과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정 수준, 최소 성취 수준을 어느 정도 넘어야 된다. 지금 1학년은 A, B, C, D, E 등급인데, 네. 그거 이제 페일 등급이 있어요. 패스를 하지 못하는. 거기에 이제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40%의 성취가 있어야 이제 교과 이수가 된다. 네. 이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이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학습 자료를 내어주거나 추가 보충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시험 출제도 예전에는 이제 상위 변별력에 집중했다면 네. 이제 뭐 난이도를 뭐 저, 중, 고 레벨에서 나눠서. 난이도를 조금 더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조금 부족한 아이더라도 난이도가 저 수준의 난이도가 한 30% 정도 있다면 내가 아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아이들은 의욕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수준이 높으면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1번 쭉 하고 마킹하고 끝냈는데 아이들이 이 포기해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이 중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있는 걸 먼저 찾아서 푼다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 최성보가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하는 친구들과 소위 말해서 조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면 네. 이제 그거는 조금 또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좀 막연한 우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까지 크게 학교 내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네. 최종보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통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교과 정도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하자는 게 이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실제로는 있을 없다.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층이나 약간 이제 조금 떨어졌던 아이들은 기회를 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 교육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제 대학생들처럼 우리가 선택 과목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별로 선택 과목이 정말 다양한 지역이 있고 그게 아닌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이제 그런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네, 이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순회 교사를 파견해서 이제 소인수 교과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네. 온라인 공통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수준까지 많이 발전했기 발전했죠. 때문에 온라인 이제 교과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 선택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지역 격차에 대해서도 계속 네. 지금 협의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네.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시도별로 연합한 온라인 교육 과정도 구성하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이제 미래에 네. 대한 그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잖아요. 이 대입제도라는 네. 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논술형, 서술형 평가 도입이 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고교 내신 그리고 이제 수능은 절대 평가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절대 평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평가하는 게 이제 학교 내에서도 표준화가 되지 안 됐죠.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학년에 3분 선생님이 있다면 이 3분의 선생님 평가가 다 다 다르니까. 똑같은가 네.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ABCD 학교가 다 골고루 절대 평가가 동일하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대 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게 이루어지면서 평가 기준이 절대 평가화 되어야 된다. 그럼 충분히 내신도 수능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 지금 AI 시대이고 한데 아이들의 사고 능력과 창의적인 능력이 없으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게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사고 안에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논서술형 평가도 해야 된다. 지금 오지선다로 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테크닉 위주의 학습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학교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포용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네. 이미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근데 평가 시스템의 변화가 되지 않아서 적용을 못했는데 이 평가까지 같이 변화가 된다면 네.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논서 수령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아이고야, 학원을 또 다녀야겠구나. 아. 부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 과거에 논서수령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그때- 다시 떠오르나 봐요. 그때 기억이 너무 강하게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이번은 그때와 어떤 점에 완전히 다를까요? 다른 어떤 게 점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수행평가에서도 논술형 평가를 이미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논술형 평가 문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해야만이 제대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집중해서 논술형, 서술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네. 이미 한 평균 30-40% 정도 비중으로 현장에 쑥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우리가 뭐 어떤 대학의 재시문 면접 평가하잖아요. 네. 그런 걸 뭐 고액으로 이제 컨설팅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 학교의 수행 평가를 외부에 가서 도움을 받기는 사실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네. 논서술형으로 된다면 굳이 외부에 가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외부가. 그렇죠. 지금 학교 논술형 평가가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진화시켜서 이제 논서술형 평가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논서술형에 트라우마. 과도하게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은 아이들이 더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사교육 부담도 덜고 네.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네요. 저희 대구에서 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이나 네, 네. 미래 학교에서는 아이들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글쓰기와 이제 학기 말 7월 달에 글쓰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이의 글쓰기 능력 자체를 키워주고 생각의 깊이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이제 바꾸자는 거죠. 네. 근데 글쓰기의 뭐 중요성을 교사 시절부터 좀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 네, 저는 뭐 당연히 사고의 깊이는 글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감이 되면서 대구 전체에 그런 교육을 좀 더 확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개축해서 오픈식에 많이 갔는데요. 네. 일반 학교도 상당히 아. 아이들이 이제 뭐 교실 뒤에 보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거 많이 게시해 놓거든요. 네. 그런데 3월에 갔을 때하고 지금 갔을 때하고 너무 많이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뿌듯하셨겠어요. 아, 네, 많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 아이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아이들이 생각이 기특해지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게 너무 깜찍하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현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교육 행정에서는 이제 행정 분야로 좀 넘어가서 그 교육 교부금, 그러니까 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 사실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이슈잖아요. 근데 학령 인구는 또 줄고 그래서 예산도 좀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거다라는 얘기도 이미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예산, 그러니까 이제 올해 편성된 예산과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물가는 올랐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해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3.5%인데 그 상승분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화폐 가치로 보면 줄어든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학령 인구가 막 계속 많이 줄어는 들고 있으니까 그럼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제 단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실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의 아이들 숫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2,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2,000명 줄면 뭐 500명 학교가 4개가 줄었으니까 4개 학교만큼의 비용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2,000명 아이들은
우리가 460개 학교에서 몇 명씩 줄어든 거죠. 그렇죠. 학교가 통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반도 통으로 한 반이 없어지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것도 아니죠. 학교당 줄어드니까. 네. 학년으로 나누어 보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재정도 비율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줄여야 된다. 이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리고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의무 교육인데 지금 중학교, 네.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은 아니나 무상 교육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전혀 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수입이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급식비도 이제 무상 급식이 이미 진행이 상당 시간 되어 있어서 아무도 급식비를 내지 않고 않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급식이 학교의 책무이다 보니까 급식 시설 개선도 저희도 연간 우리 교육청만 해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 매년 투자를 해요. 급식 시설이요? 네. 왜냐하면 노후화되고 조리흉도 발생하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고교학점제도 교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늘봄도 늘봄 교실도. 네, 네. 늘봄 교실도 과거에는 맞벌이 자녀들만 우리가 수용을 했었는데 모든 아이들 1, 2학년,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되거든요. 이런 이제 고비용, 고수요 학생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한다면 아이들이 줄을 때 더 좋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작은 학교를 어디까지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유지할 거냐. 면단위 1개 다 유지할 거냐. 근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아니면 거점형으로 통학을 거미줄처럼 하면서 거점형으로 좀 더 교육력을 탄탄히 할 거냐. 네. 이런 이제 공론화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12월은요, 그 시험에서 답안지를 마킹하는 그런 달이래요. 그래서 잘 문제를 풀어도 답을 아주 차분하게 앉아서 마킹을 잘해야지 연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차분하게 마무리할 현안이 있으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아무래도 시도 교육감 협의회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가장 1번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네. 어떤 역점 사업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AI 교과서도 교육 자료로 되어 쓰나 네. AI 교육은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교육부도 AI 인재 양성을 발표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AI 교원 연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냐. 그리고 수학 과학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AI를 잘 하려면 소프트웨어 직접 코딩도 좀 할 줄 알아야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교원은 충분한가? 네. 이런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수요 계획도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네. 되고요. 이제 뭐 교육 재정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권 보호 부분도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고 그리고 교원 전체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는 교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 회장 지금 네. 맡고 계신데 내년에는 협의회 차원에서 또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부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로 시도가 빠지는군요. 네, 시도가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로 명칭이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요. 역할도 좀 바뀌겠어요?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이거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등하게 지방교육 자치 시대를 활짝 더 힘차게 열어갈 예정입니다.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